지금부터 충남 소프트웨어 교육 심화과정 수업 PPT 활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주제는 우리 교실 부피 계산하기입니다. 이 주제는 6학년 1학기 수학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수업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습니다. 첫 차시는 엔트리로 부피 계산 프로그램을 만드는 EPL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럼 엔트리를 이용해 교실의 부피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각 열기에서는 부피 계산하기 프로그램을 시연해 보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클릭을 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면 처음엔 부피 측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가로, 세로, 높이의 값을 입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값을 임의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로의 값도 임의로 입력을 하고 마지막 높이의 값까지 임의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피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공부할 문제는 엔트리를 이용해 교실의 부피를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변수와 블록 생각하기입니다. 부피를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단계와 필요한 블록을 생각해보는 단계입니다. 프로그램은 보통 입력, 처리, 출력 단계로 구성되며 부피 계산 프로그램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력 단계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 값을 변수에 저장합니다. 다음 처리 단계에서는 입력받은 길이로 부피를 계산합니다. 마지막 출력 단계는 계산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각 단계에서 필요한 블록을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먼저 입력 단계에서는 안녕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 높이를 10으로 정하기 등의 블록이 사용됩니다. 다음 처리 단계에서는 10 곱하기 10과 같은 곱하기 연산 블록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단계에서는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안녕과 엔트리 합치기 등의 블록을 사용합니다. 이제 부피 계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봅시다. 먼저 링크의 주소를 통해 실습 예제에 접속합니다. 블록 꾸러미 부분의 속성에서 변수 추가하기를 누르고 변수 이름을 가로로 하여 변수를 만듭니다. 여기에서 변수는 컴퓨터가 자료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러면 직접 예제에 접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보기를 누르고 이쪽에 있는 블록 꾸러미 중에서 속성을 누릅니다. 그리고 변수를 누르고 변수 추가하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변수의 이름은 가로로 한 다음에 저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로, 높이의 변수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부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먼저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입력받아 봅시다. 선생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예시와 같이 코딩을 해봅시다. 입력받은 값을 가로 변수에 저장하려면 어떤 블록이 필요할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싱킹 코딩 부분이 그 블록이 포함된 곳입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고 생각을 하게 한 후에 보여주고 같이 코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바로 가로를 대답으로 정하기 블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블록을 사용하면 입력받은 값을
가로 변수에 저장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새로 높이의 길이를 묻고 그 대답을 각각의 변수에 저장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다음으로 입력받은 부피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부피의 계산이 가로, 세로, 높이를 서로 곱한 것이므로 연산 블록을 이용하여 이러한 곱셈식을 만들어 봅시다. 부피값을 계산하려면 여기에 어떤 변수를 넣어야 할까요? 바로 높이값에 해당되는 변수를 넣으면 됩니다. 블록을 조립을 할 때 10 곱하기 10 블록의 가운데 부분을 클릭한 채 드래그하여 끼워 넣으면 쉽게 합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한 부피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단계에서 만든 곱셈식 블록과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사용하면 계산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부피의 결과를 숫자만 알려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피값을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출력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 블록을 이용하면 자연스럽 말투로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피 변수를 만들면 가로값 곱하기 세로값 곱하기 높이 값의 블록을 하나로 간단히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래밍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함께 실행시켜 잘못된 곳은 없는지 찾아보며 디버깅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을 모두 완성한 학생에게는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나만의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안내 예시는 화면과 같으며 각각의 프로그램 예시는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활동입니다. 학생들이 완성한 프로그램을 학급 공유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끝으로 동료 평가지로 상호간에 평가해보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차시는 로봇으로 교실의 부피를 계산하는 피지컬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레고 에듀케이션의 EV3 로봇을 이용하여 교실의 부피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에서는 자동차의 계기판에 있는 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자동차는 이동한 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봅니다. 이번 차시에서 공부할 문제는 EV3 로봇으로 교실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로봇이 직진한 거리를 재는 것입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은 바퀴가 한 바퀴 회전할 때까지 직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봇이 벽에 닿을 때까지 직진하게 하려면 무슨 센서를 써야 할까요? 바로 터치 센서를 써야 합니다. 여기서 조향 모드 블록을 켜짐으로 하고 터치 센서를 벽에 닿을 때까지 1번으로 하면 로봇이 벽에 닿을 때까지, 즉 터치 센서가 눌릴 때까지 동작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럼 동작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봇이 이동한 거리를 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6학년 2학기 수학 5단원 원의 넓이를 배우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바퀴가 회전한 수를 이용해 이동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을 구하는 식이 5.6 곱하기 3.14 나누기 360 곱하기 회전 각도 수라는 것을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해보면 되는데요. 프로그램에서 여기 보면 연산 블록을 이용해서 A, B, C, D에 들어갈 내용을 5.6, 3.14, 360으로 표현을 해주고 계산을 위한 식을 돋보기 부분에 A 곱하기 B 나누기 C 곱하기 D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D 부분에는 숫자를 넣지 않고 데이터 와이어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줬는데요. 이것은 바로 B 모터가 회전한 각도수를 참고해서 계산을 하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으로 로봇이 벽에 닿을 때까지 직진한 거리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보면 로봇이 움직이기 전에 모터를 초기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모터를 초기화하는 블록을 먼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봇의 크기만큼 길이를 더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로봇의 터치 센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뒷부분의 길이를 재지 못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보면 연산 블록을 이용해서 로봇의 길이만큼 더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류 가방 그림의 블럭이 있는데 이 블럭은 바로 변수 블럭입니다. 변수 블럭은 측정하거나 계산한 값 저장하거나 참조할 때 사용하는 블럭입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모터를 초기화하고 직진을 합니다. 직진을 하는데 터치 센서가 벽에 닿을 때까지 직진을 하다가 터치 센서가 벽에 닿으면 로봇이 멈춥니다. 멈추었을 때 B 모터의 회전한 각도수를 참조하여 이동한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로봇의 길이만큼 값을 더해주고 더해준 값을 가로 변수에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에 있는 영어가 가로 변수라는 영어입니다. 참고로 변수 값은 한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써줘야 합니다. 가로의 길이를 재는 방법과 세로의 길이를 재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코딩을 해주고 세로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활동은 교실의 높이를 재는 것입니다. 높이를 잴 때에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합니다. 부피 재기 활동을 할 때에는 EV3 기본 모델에서 아래에 있는 초음파 센서를 옮겨서 천장의 높이를 잴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 줍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초음파 센서로 높이를 측정하고 초음파 센서의 높이만큼 길이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높이 변수에 저장을 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초음파 센서의 측정값 범위는 255cm입니다. 측정 시 이 값이 나오면 천장의 높이가 255cm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센서의 위치를 레고 블록으로 높이 만들면 교실의 높이를 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교실의 부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측정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저장한 변수값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부피를 계산하기 위한 수식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될까요? 데이터 와이어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참조하여 오고 100만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 이유는 교실의 부피는 값이 크고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의 값이 센티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를 세제곱미터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100만으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계산 결과를 로봇의 LCD 창에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계산한 부피 결과값을 LCD 창에 나타내는 블록으로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교시의 부피를 측정한 값을 보려면 대기 시간을 주어야 해당되는 값이 오랫동안 LCD 창에 나타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피를 측정한 동영상을 교실 모형에서 테스트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연결하여 부피를 계산해주는 로봇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차례차례 연결하여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에 걸쳐 확인을 하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의 프로그래밍 예시는 로봇이 움직이는 환경에 따라 동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경에 따라 값을 적절히 바꿔주면서 테스트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활동입니다. 학생들이 완성한 로봇 프로그래밍으로 교실의 부피를 측정해보고 오류가 가장 적은 학생을 찾아봅시다. 끝으로 자기평가지의 항목을 이용하여 이번 수업 활동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소프트웨어 교육 심화과정 도움자료 우리 교실 부피 계산하기 수업 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